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 역전 스토리. 이것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편에서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식이나 경매, 이런 부동산 등보다도 이 디벨로퍼가 좋다고 추천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는 결단력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사업도 이 부정적인 시각, 건축은 어렵다, 또는 사기, 또는 공사비 갈취, 부실공사,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이 CM과 PM이라고 하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 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CM이나 PM을 맡기기에 가장 좋은 전문가로서는 건축사가 가장 적격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세무사, 법무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누구에게 시험을 맡기면 가장 좋으냐 하면 건축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건축 허가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 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건물의 종류, 건축 규모, 사업성 분석, 그 다음에 특히 공사 감리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전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사 즉 시공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이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공사 기간도 길고 또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죠. 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컨트롤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건축사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회사가 자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나 법무사는 더더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CM과 PM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는 건축사 사무소 또는 시공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으로 하는데, 그래도 가장 건축사가 더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차피 건축사는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감리도 맡겨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는 필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축사를 단지 설계나 건축 허가, 감리만을 의뢰하기보다도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PM까지 맡긴다고 한다고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이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는 그 누구보다도 이 건축주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건축사에게 사업 초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결정하는 기획 과정부터 특히 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땅을 물색하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건축사가 그런 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결정할 때도 바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아까 설계를 해야지 건축 규모가 나오고 또 사업성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공에 관한 사항들도 다른 어느 전문가보다도 건축사는 이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사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사는 이 건물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기획부터 모든 업무를 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 작품으로 가장 이 건물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건축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는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 그러니까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합리적인 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특히 내역서를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한테 견적을 받아볼 텐데 그런 공사 내역서도 바로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그 내역서를 검토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공사비 지급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진척도를 엄밀히 확인해서 공사가 완성된 만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낭비되거나 또는 공사비를 또 갈취당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건축사는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공사의 품질 관리로서 흔히들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부실 공사를 염려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관리 및 중공검사까지 이 건축주나 디벨로퍼 입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사는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이 중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건축주를 대신하는 역할, 즉 CM 업무를 하는데 적격이며 더 나아가 기획에서부터 대지 선정, 건축규모 산정, 사업성 검토, 예산 책정 등 업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CM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PM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축사만큼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건축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건축사에게 단지 설계와 건축 허가만 맡길 일이 아니라 이 기획하는 과정, 대지 선정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맡긴다 한다고 하면은 굳이 또 다른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런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들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해서 그러니까 소위 감독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아는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그런 감독의 역할을 바로 이 건축사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가 하는 것이 그런 감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이런 이외의 모든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사는 기획, 설계자로서 CM 업무의 적임자이기도 하고 또 건축사는 다른 전문가 중에서 가장 건축주 편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건축사인 것이죠. 이러한 건 뭐 제가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사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이제는 좀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 전반적인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건축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계와 허가만 맡길 일이 아니라 기획 업무까지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데까지 즉 PM 업무까지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점에서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건축사만 잘 선임한다고 하면 뭐 이 디벨로퍼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디벨로퍼는 다른 재테크 수단인 주식이나 경매 등보다도 이들 전문가만 특히 건축사만 잘 선임하고 활용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업도 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결단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력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이 디벨로퍼는 정말 재테크의 최고의 방법이고 끝판왕이며
재테크의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인데, 기회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기회는 결단력이 없으면 결코 기회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도 실행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걸 명심하시고, 아마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는 뭐 잘 되면 이제 모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의 꿈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도 할 수 있고 큰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결단력을 가지고 이 기회를 잡아서 잘 실행해서 큰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